오늘 만도 이야기는 사측의 희망퇴직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자는 겁니다. 우리가 철회노동자 12-59호에서 문제는 내부에서 찾고 해결은 밖에서 찾아라 해서 소문에 대해 휘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사측은 희망퇴직 실시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사측의 희망퇴직 추진을 교섭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사측의 공세라는 측면과 사업 목표의 수치를 맞추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지난 희망퇴직 과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지난 희망퇴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과거와의 대화를 시작할까 합니다. 2016년에 희망퇴직이 있었습니다. 교섭전에 고용위가 아닌 5인 협의체에서 진행됐고 교섭전에 마무리되고 교섭이 진행된 적이 있죠. 2020년에도 있었는데 교섭전에 전사고용안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무외주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중간엔 정명원 면담이 있었습니다. 상표권과 경영 책임 문제를 거론했죠. 그리고서 이어진 교섭에서는 결국 임금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익산 상용차 외주가 진행됐죠. 위표는 2016년과 2020년 희망퇴직의 과정을 단순 요약했습니다. 공통점은 교섭 이전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교섭에 돌입했다는 거죠. 아쉬움입니다. 사측이 희망퇴직을 교섭을 앞두고 추진할 때는 나름의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힘을 빼는 거죠. 경영이 어렵다는 신호를 널리 퍼뜨림으로써 임단협 준비 과정에 재를 뿌리는 겁니다. 더구나 두 번에 이르는 희망퇴직이 공교롭게도 임단협 시기였다는 것도 의미할 만합니다. 위 역사를 근거로 4년 주기소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추진하는 희망퇴직은 선제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임단협인데 올해는 임금만 있거든요. 그리고 3년 만에 추진되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수치상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공세를 핀 것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사실은 이 고용 교섭과 임금 교섭 이런 것은 한 통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아까 못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보통 사측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대외적 환경이 어려워도 장밋빛 전망을 세우곤 합니다. 기업은 성장을 전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계획과 목표를 갖기 마련이죠.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상향해서 계획을 세우는 법입니다. 이처럼 사업계획에는 특정인의 의지가 반영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목표 수치는 더욱 공격적일 것입니다. 교섭을 앞둔 희망퇴직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인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희망퇴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교섭하자는 발상은 전략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섭을 앞두고 실무적으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또 막상 교섭에서 대중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희망퇴직에는 당연히 위로금이 제시되는데 이 위로금은 전 직원의 임금이나 단체협약, 미래투자분에 대한 미래투자분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조기에 퇴직하는 동료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이렇듯 전략적 판단이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교섭과 고용안정위원회는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도 전체 공장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칠 수 없는 교훈 중에 하나가 전체 공장으로 시야를 넓히는 거죠. 평택 공장의 IDB 라인 증설과 외주, 증설 라인 3교대, 익산 공장의 인원 부족과 외주, 그리고 문막 공장의 희망퇴직 추진을 각각의 사건으로 바라보면 각 공장의 특성으로만 보입니다만 만도 전체 시각으로 바라보면 라인 재배치와 인원 재배치의 문제입니다.
2020년 전사고용안정위원회 과정을 살펴보면 주물 외주와 희망퇴직 후에 익산공장 상용차 외주가 별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전 공장 희망퇴직을 받고 나니 익산의 경우 사람이 부족했던 거죠. 이를 상용차 외주를 통해 해소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됩니다. 사측은 지난 역사를 통해 무언가 깨달은 듯이 문막은 희망퇴직을 얘기하고 사람이 부족한 익산은 외주를 추진한다고 하고 해서 꼭 먹고 알 먹겠다는 심포를 읽힙니다. 사측의 노림수가 공장별 각기 격파라면 노동조합의 대응은 전사적 통합적 대응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적 교훈 중 남은 문제는 최고 경영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는 다음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